오늘은 어떤 캐릭터의 그런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서유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컨텐츠를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책을 써내는 사람인데, 단순히 학술적으로 어떤 지식을 이것도 좋지만, 어떤 뭐 웹툰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래요. 뭐 제가 뭐 묵자를 하든 뭐 맹자를 하든 뭐 묵자 같은 경우 묵공한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단순히 뭐 지식을 전수한다, 뭐 인문학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웹툰, 뭐 소설, 영화 이렇게 제2, 제3이 이렇게 또 만들어 재창작되어지면서 제 동양 철학 연구라든가 강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산업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 아니면 이런 무슨 뭐 문제의식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맹자할 때야 맹자의 뭐 인정이라든가 맹자의 성선론 이런 것도 좋지만 맹자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재피게 해주고 묵자 해가지고 강의를 할 때 묵자가 말하는 상동이니 겸이니 그런 거 가지고 썰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묵자라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관된 어떤 이미지가 인격이 있구나 느끼게 해주면 이런 게 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파악하게 해주고 캐릭터를 잡아가면 그거 제 강의 듣고 제 책을 본 다음에 그림을 만화를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웹툰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떤 영화 어떤 뭐 그런 할 수 있는 것인데 고전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전달하고 소개할 때 캐릭터가 이렇다 내가 봤을 때 캐릭터 이런 것 같다 이 캐릭터에다 포인트를 두면 정말 뭐랄까 단순히 고전 그 설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뭐 묵자를 할 때도 그렇고 손자를 할 때도 그렇고 노자를 할 때도 그렇고 캐릭터에 대한 초점을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종로에서 그 손자병법 강의를 13강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손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손자란 사람 이미지가 인격이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떠한 성격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슬슬 캐릭터에 대해서 재피시냐고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캐릭터가 장악이 되어야 돈 벌 수 있고 새로운 제2, 제3의 창작과 리메이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서유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캐릭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오정 이야기 해볼 것이고 저팔계 이야기 해볼 것이고 손오공 이야기 해볼 것이고 산장법사 이야기도 시간이 나오는데 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서유기에 나온 요마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삼장법사, 사오정, 누구야, 손오공 이 사람들만 가지고 해서 서유기 100회예요. 총 100회인데 이게 다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초 같은 조연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야기에 생명이 있고 어떤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갈등 구조가 서사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서유기를 볼 때 우리가 요마들 서유기에 나오는 요괴들 손오공을 괴롭혔던 흑풍계라든가 홍해라든가 뭐 나찰려 우마왕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서유기가 또 제2, 제3의 컨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뭐죠? 피구왕 동키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서유기에서 사실상 손오공을 패하게 만들었던 아주 강력한 괴물이 있어요. 바로 성형대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홍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얘가 주특기가 이겁니다. 삼매진화라고 해서 불을 뿜어서 손오공을 막 물리칩니다. 근데 거기서 딱 만들어진 캐릭터가 누구냐면 피구왕 통키입니다. 피구왕 통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거기서 그 사람이 나온 피구왕 통키의 엄청 개발해낸 무기가 무엇입니까? 불꽃슛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홍해야의 삼매진화에서 나온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나가듯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요마이지만 그거의 딱 특징을 잡았고 캐릭터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 요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라든가 아이템을 보고서 새롭게 생각을 해내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냐면 이렇게 하나의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은하철도 999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메텔이 나오고 철이가 나오지요. 그지요? 근데 그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캐릭터의 하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화엄경이라는 그 불경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나와요. 선제동자 말 그대로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동자인데 얘가 재물을 집이 뭐 부유하다고 살림살이가 부유하다고 해서 망고땡으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있는 그들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관음보살이 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연기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이 공한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여행으로 하나하나 댕기면서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가는 선제동자의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살짝 바꿔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은하철도 999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처리가 된 것이고, 관음보살이 누가 된 것입니까? 메텔이 된 것인데, 캐릭터를 장악하고 캐릭터를 내 걸로 완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든가 다른 문화산업으로서 재창조가 가능하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캐릭터 서유기 이런 방식인데요. 문화 컨텐츠로서 서유기의 장점이 바로 이런 캐릭터입니다. 손오공의 캐릭터, 저팔계의 캐릭터, 사오정의 캐릭터, 삼장법사의 캐릭터.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요마들도 굉장히 또렷하고 뚜렷한 캐릭터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문화 대중들, 그러니까 뭔 말이겠습니까? 돈을 내고 뭔가 문화를 사고 구매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 보면 초월적 능력,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또 초능력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캐릭터로서 우리한테 좀 소통의 여지가 있는데, 신성과 인성, 수성, 신령스러운 뭔가 성질, 딱 사람하고 비슷해 보이는 뭔가가 있고, 또 짐승으로서 뭔가도 보이는데, 자, 접하기 어떻습니까? 접하기 사람이에요, 뭐예요? 네, 돼지라고 딱 느끼지요. 짐승으로서 뭔가 있어요. 하지만 접하기가 보면 어떻습니까? 식욕, 성욕, 인간적인 욕망을 좀 있는 게 솔직하게 많이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또 접하기가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36가지 도수를 부릴 수가 있고, 한때 날리던 천봉원수라고 해서 은하수의 수군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수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고, 얘가 어렸을 때는 그 짐승으로서 뭐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인성을 갖추고 어느 순간에 신성을 갖추어서 이게 진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적지 않은 만화들 제가 봤을 때는 성장 스토리에 기반둔 만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피구왕 토끼도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 과연 성장의 과정인 것 같은데, 뭐 또 있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 좀 동네에 이게 있었는데, 그 빨간머리엔 공작실이 있어가지고 가장 엄청나게 많은 빨간머리에 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그 작업실이 있었는데, 빨간머리엔도 제가 봤을 때 성장 그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가 있냐면 신성, 인성, 수성을 겸비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변화하고 성장 이런 걸로서 스토리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서유기 캐릭터들 재밌는 게 동물의 외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야? 원숭이, 손오공, 돼지, 삼장법사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습니까? 굉장히 동물에 나오는 것들 많이 있어요. 우마왕도 있어요. 우마왕 기억하세요? 우마왕은 뭐죠? 소지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이것이 가능해요. 여기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 동물 이거 좀 비슷하다 보니까 시각화, 이미지화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캐릭터랑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성격으로서 이 사람이 이런 성격 가진 것 같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는 또렷하게 바로 어떻게 이미지로서 그림으로서 그려내고 형상화가 가능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격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으로서 뭔가 좀 있어야 캐릭터가 잡히고 바로 상업화 시킬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것인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유기에 나온 캐릭터들은 뭐가 있냐면 각자만의 또 무기가 있습니다. 손오공, 여의봉, 근두운이 있고, 네, 저팔계 쇠스랑이 있고, 사오정, 무슨 항위장이 있는데 얘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마들도 뭐 금강탁이니 무슨 뭐 산매진화니 파초선이니 각자만의 특화된 또 무기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뭐가 있냐면 서유기라는 것이 캐릭터로서 파악하고 캐릭터라는 프레임으로서 한번 재해석해보고 소화해내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있어요. 인간은 왜 캐릭터에 끌리고 캐릭터에 왜 열광을 하는가,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무슨 상징작용과 상징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대충 말하면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과거에 우리가 원시 보주기 때 우리의
수호신, 우리의 수호동물, 곰이니 호랑이니 뭐 단군신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던 것이고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원시 시대 때 뭐가 있었느냐?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를 수호해주는 수호신으로서 이런 뭐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정령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그때 그 무의식이 우리한테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캐릭터의 상징, 캐릭터라는 상징에 열광을 하고 네, 내가 굉장히 뭐냐면 왜소한 자아인 것 같은데 캐릭터를 보고 열광하면서 내가 좀 커지는 것 같고 확장이 되는 것 같고 또 뭐냐 똑같은 나하고 똑같이 캐릭터를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도 나처럼 이런 특정 캐릭터를 좋아한다. 이 사람도 나처럼 특정 캐릭터에 열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커다란 일체감을 느끼고 아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통하는구나. 잘 맞는구나. 이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또 뭐 캐릭터가 인간관계, 생명성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별거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나처럼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네 기쁘고 즐겁고 시간도 잘 가는 것 같고 말도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캐릭터에 열광을 하는 동물이고 캐릭터가 있어야 사는 동물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캐릭터, 만화, 영화 아니면 뭐 게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드라마 특정한 캐릭터 열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사가지고 또 이것저것 소비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십니까? 어떻게 예. 뭐 배트맨도 하나의 뭐 그것도 캐릭터인 것 같고 뭐죠? 최근에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거 뭐 어벤져스 시리즈도 뭐 그것도 이제 캐릭터인가요? 저 직접 보질 않아서 그런데 그것도 캐릭터인가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상업적으로 흥행을 하고 계속해서 또 물건일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익이라는 게 이렇게 캐릭터에 특화된 뭔가 컨텐츠로서 그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인 거 이것도 뭐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그때를 좀 확인을 하는 편인데 예전에 동네에 있었던 그 공작실에 그 하여튼 그 빨간머리엔 공작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뭐가 있었어요. 뭐 병 만들기도 하고 필통도 만들기도 하고 조각을 해놔가지고 나무로서 뭔가 좀 거는 것도 만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가끔 공작실을 가면서 이런저런 걸 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많이 누르더라고요. 왜냐면 빨간머리 앤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네 빨간머리 앤 공작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빨간머리 앤 어떻습니까? 많이 다들 보셨나요? 어땠습니까? 많이 보셨나요? 그거요? 다 기억하시나요? 뭐 좀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동양에서는 이렇게 음양오행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불, 물, 또 뭐가 있습니까? 흙, 또 뭐가 있죠? 금 이런 걸로서 세상을 좀 파악을 해요. 이것은 목 기운이 강하다, 이것은 불 기운이 강하다, 이것은 물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빨간머리 앵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상상력과 재기발랄함 해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머리 앵 같은 경우는 음양오행에서 전형적인 목의 기운입니다. 동양에서 목은 전형적인 봄의 기운인데 봄은 어떻게 하느냐 만물이 이렇게 생장을 하고 싹이 움트고 뭔가 이를 솟구치려는 기운이 있지요. 그래서 그 빨간머리엔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상상력이 있고 그런 재기발랄함이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 빨간머리 앤 같은 경우는 목 기운이 강한 캐릭터라서 사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목 기운이 부족하다. 목 기운을 보충해야 돼. 목 기운이 너한테 어떤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용신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집에다가 특히 그분이 여자분이시라면 내방자가 여자분이시라면 집에다가 빨간머리 앤 뭐야 그 이런저런 그 캐릭터 상품들을 두시면 목 기운이 보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목 기운이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요. 혹시 이제 좀 시간이 됐네요.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때가 뭐였지요? 대보름이었지요. 대보름 때 혹시 그거 드십니까? 대보름 때 우리가 뭐 먹습니까? 대보름 때요? 네, 부럽 먹고 나물 먹고 그러지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호두라든가 아몬드나 땅콩, 잣 이런 거 있잖아요. 부럼들이요. 이런 것들이 목 기운을 강하게 돋아주는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2월 달 이제 슬슬 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보통 빨라요. 한 2월 중순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하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입춘이 들어가지. 그러면 봄 기운이 슬슬 도달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입하가 언제예요? 한 5월쯤 되면 오지요. 그때부터 여름 기운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 입춘은 언제입니까? 아직 더운 여름날이지만 슬슬 봄, 가을 기운이 온다고 해서 8월 달에 그 추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겁니다. 입춘 들어가는 시점에 그 대보름이 있는데 그때 목 기운이 많이 있는 불엄들을 먹어주면 목 기운이 더욱더 강하게 솟아난다. 그래서 불엄들을 먹어줘야 특히 뭐가 있다고 하냐면요. 봄날에 춘곤증, 그래서 봄날 되면 꾸벅꾸벅 아주 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목 기운의 힘. 그리고 말에 나온 캐릭터는 아닌데 특정한 어떤 오행 중에 기운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 중에 예전에 90년대 때 그걸 우리나라 들었다 놓았다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신승훈? 신승훈 씨도 약해요. 헛돼지는 굉장히 물기운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예.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한 캐릭터는 그럼 다 숨겨요. 짱 박히고 숨기고 드러내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물기운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사주에 그 물 숫자가 많이 들어간 그런 사주인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서태지 같은 경우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로서 뭔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사람은 캐릭터에 열광하는 존재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슬슬 서유기의 또 다른 주인공들인 우리 요마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마 보면 이렇습니다. 뭐 캐리커처도 그렇고 무슨 뭐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보면 요마라고 요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어떻습니까? 변장을 해서 준수한 남자, 뭐 예쁜 여자로 변신도 하기도 하지만 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흉측합니다. 외모가 별로 좋지가 않고 흉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모만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어떻습니까? 마음도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악한 흉계를 꾸미고 사람 못되게 굴고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이런데 마음은 사악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서유기에서 굉장히 많은 요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유기 그 취경 일행들한테 고통을 주고 어떤 막 고난을 주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이것이 타겟이에요.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삼장법사 전생에 10대 동안 무슨 뭐 10번의 전생이 있었는데 그때 동안 도를 닦았고 어떤 커다란 원정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도에 그래서 뭐 정수를 딱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원양을 보관하고 있는데 삼장법사의 고기 한 점만 해도 먹으면 뭐가 된다? 불로장생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먹으려고 하던가, 아니면 남녀관계, 이성관계를 통해서 삼장법사의 것을 흡수하면 뭐냐, 내가 불로장생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삼장법사를 취하려는 요괴들이, 요마들이 등장을 해서 끊임없이 삼장법사를 납치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나서야 됩니까? 손오공이 나서서 요괴들하고 싸우지요. 이런 식으로 매 그때마다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클리셰 형식으로 좀 많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도 지겹지가 않은 게 늘 새로운 요괴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요괴들을 때려잡는데 손오공의 일방적인 무력이 아니라 가끔은 관음보살님 찬스도 쓰고 가끔은 석가열의 찬스도 쓰고 이렇게 해결 방식이 좀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요마 때문에, 요괴 때문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요마들이 똑같은 놈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각자가 쓰고 있는 무기, 각자의 장기가 또 다르고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재미가 있는데, 자, 활력이 넘치고 인감이 넘치는, 그래서 뭐가 이런 것 같아요. 서유기가 불후의 명작이 된 데에는 손오공 때문에, 한장법사 덕분에, 사오정과 접하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각자의 개성이 뭔가 넘치고 각자의 또렷한 캐릭터가 있는 요마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서유기라는 것이 불후의 명작, 고전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서유기를 읽을 때 그 취경 일행당만 보시면 안 되고, 네, 그 요마들의 모습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바로 그것입니다. 욕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진 존재들인데 물성과 인성을 겸비했습니다. 흉악한
어떤 무슨 너구리의 정령이다, 아니면 뭐 소의 정령이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비슷한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기도 하고 인간과 비슷한 욕심이나 욕망들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좀 친근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경 일행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뭔가를 장애를 주기도 하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요괴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요괴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런 겁니다. 요괴가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 도의 세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힘이 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법력이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력을 크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손오공도 쩔쩔매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수련을 통한 법신의 달성, 서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장시간 수련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고 그걸 통해 정가를 이루어서 도수를 부릴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삼매 신풍이니 삼매 진환 이런 게 나오는데,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커다란 불을 일으킨다. 스스로 개고생해서 수련을 통해서 내공을 닦아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 요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삼매 신풍, 삼매 진화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삼매가 뭐예요? 삼매가 뭐죠?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삼매에 빠졌다, 독서 삼매경 이런 말 하자면 삼매가 뭐예요? 내가 뭔가에 골똘하게 정신 집중을 하면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죠? 모르고 또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정신 집중을 잘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안으로 흡수를 하고 순간순간 실력이 확 늘기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뭔가 삼매에 잘 빠진다, 집중을 잘하면 효율적으로 뭔가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중하라고 하지요. 야구할 때도 그렇고 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도 집중하면 좋은데, 삼매의 경지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자, 근데 불교에서도 삼매를 강조하고 힌두교에서도 브라만교에도 삼매를 강조하는데, 불교에서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삼매를 강조합니다. 집중을 하고 정신을 오롯이 집중을 해야만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있는 의식들을 있는 그대로 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찌꺼기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이것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쓸데없는 것이구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단에 가까운 거예요. 삼매를 통해서 내 안의 의식들을 보자. 삼매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공한지 연기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런 것입니다. 현미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죠. 현미경을 통해서 뭘 보려는 겁니까? 제대로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겠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삼매 자체가 좋은 것이기도 하고 정신 집중에 오롯이 하면 정말로 뇌파가 나온다, 아니면 성적인 쾌락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뭔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삼매의 경지에 빠지면 어떻게 보면 좀 마약처럼 뭔가 좀 쾌감을 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삼매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삼매를 통해서 삿된 뭔가에 빠질 수도 있고, 삼매 자체에 탐닉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수련의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가 늘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삼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인도에서 나왔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삼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삼매에 빠져라, 아니다, 삼매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다, 삼매는 목적이 아니고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가야 한다. 그래서 삼매 자체에 탐닉하면 안 된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자, 삼매 신풍, 삼매로서 뭔가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삼매 진화, 삼매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불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불태워 버립니다. 자, 삼매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매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삼매라는 것이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삼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숨겨 놓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삼매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요괴들의 법력 여기서 오기도 합니다. 법보라고 해가지고요. 뭐겠습니까?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것만이 아니라 법보라는 뭐겠습니까? 아이템이에요. 예. 금강탁 이거 딱 이거 태인데요. 이거 딱 하늘로 던져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센 자석이라서 칼과 창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10만 대군이 와서 나를 치러 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이거 던져버리면 상대방의 모든 무기들이 여기에다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루병, 그냥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딱 이름 불렀을 때 상대방이 왜? 네 이렇게 불러버리면 이 사람이 여기 호루병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 버릴 수가 있게 합니다. 또 파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파초선은 누가 쓰는 아이템입니까? 나찰녀라고 해서 우망의 부인이자 홍해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하면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몇만 리를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특수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금강탁, 호로병, 파초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요마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우주가 열리고 혼돈의 상태에서 지구가 개백이 일어날 때 그때 나온 물건이다. 아니면 곤륜산, 수미산 어디 같은 성스러운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면 태상노군이라든가 어떤 무슨 천상의 신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보가 왜 이렇게 세냐? 이런 특수성, 이런 어떤 신령스러운 공간, 어떤 영화만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냐면 이렇게 요괴들이 각자가 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해서 강해졌다. 아니면 이렇게 각자가 아이템이 있어서 강해졌다. 근데 그 아이템도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템도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해진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그 피광 통키에서도 그 통키가 그 불꽃슛이라는 무기를 하루아침에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있는 대로 개고생하다가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것인데 그런 것이죠. 나한테 특수한 무기, 특수한 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면서 있는 대로 개고생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어서 강해지고 누군가를 물리치고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특히 서유기에 열광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요괴라든가 정령의 문화가 강합니다. 영국도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 가보면 이런저런 요정이라든가 이런 예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해리포터가 영국 거지요. 그래서 보면 섬나라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정령이라든가 요마, 요괴 세계에 좋아를 하는데 어제 이런 만화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얼마 전에 작년에 영화도 나왔어요. 피카츄. 피카츄도 보면 각자 여러 가지 요괴들 많이 나오죠. 귀여운 모양새를 하고 있고 동물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근데 여러 가지 그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또 뭐가 다릅니까? 피카츄는 전기를 불러일으키고 누구는 또 물대포 쏘는 것 같아. 물대포 쏘는 애가 누구죠? 네? 거북이였나? 그래서 어쨌든 꼬북이였나? 그래서 보면 피카츄 피카츄 말하는 정식이 뭐였죠? 포켓몬스터 그거였죠? 근데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나오고 각자만의 무기가 다른데 서유기의 세계관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왜 서유기에 열광을 했느냐? 지금도 서유기를 모티브로 해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드래곤볼이 왜 나왔을까? 드래곤 퀘스트가 왜 나왔을까? 이런 그런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피카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피카츄가 그게 99년도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피카츄가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영화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장에 그걸 보러 갔었는데 세상에 애엄마들이 꽤 왔더라고요.
아이들 소문자가 많이 왔는데 피카츄를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벌써 애엄마가 되어서 아이들 소문자가 온 거 보니까 야, 참 시간이 빠르다 싶기도 했었고,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행상들이 있어가지고 인형들을 그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쪼란히 나란히 세워놓은 다음에 길에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인형들 파는 거요. 근데 99년도에 피카츄가 한참 인기 있었을 때, 99년도 00년도에 피카츄 인기 있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피카츄 인형들을 길에다가 이렇게 피카츄만 세워놓고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그 고향에서 제가 20살 때 있었던 그건데, 길거리에서 막 그 피카츄를 파는데 여중생들이 오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 2만 원이야 이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막 길바닥에 있는 피카츄를 보고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이쁘다. 야, 귀엽다. 아이고, 노라해서 이쁘네. 이러는데, 한참 만지다가,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했을 때 2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때가 99년도, 00년도였는데, 그때 2만 원이면 지금 2만 원도 다를 겁니다. 애들이 시무룩해져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 가자, 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오지랖을 부렸죠.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불렀죠. 그래서, 당시 인형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다는 그 조그만한 피카츄도 팔았는데 인형이 아니라 그 뭐지 그 고무로 된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방에 다는 거 고무로 된 뭔가도 케이스에서 팔잖아요. 그게 당시에 한 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피카츄 고무로 된 피카츄 캐릭터 인형 그 4,000원짜리 두 개를 사가지고 가방에 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가방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서 룰루랄라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몰랐죠. 그때는 왜 피카츄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왜 일본에서 많이 나오나 몰랐는데 이런 섬나라적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도는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서유기에 있는 요괴들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단순히 뭐랄까 이런 것 같아요. 경을 취하러 가는 그 서경 치경 집단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아니라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고민을 주고 나한테 갈등을 주고 나한테 그 어떤 힘겨움을 주는 대상들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시련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라이벌이라든가 해방꾼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네. 그럼 뭐가 됩니까, 사람이요? 성장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요괴들이 이런 겁니다. 애초에 그런 거예요. 서유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1가지 난을 예비해 놓았다. 이런 겁니다. 81가지의 개고생을 해야 하면서 그 경을 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당나라 장안성에서 인도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81가지의 난들을 예비해 놓았는데 거기에 난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요괴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왜 고통을 겪게 해 놓았느냐, 왜 개고생을 하게 놓았느냐, 개고생을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욕망의 찌꺼기들이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사람이 고생 좀 해보고 고비를 넘어봐야만이 어떤 성숙이 되고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82가지 난들을 예비해 놓았고 안배해 놓았는데 그 장소에서 등장하는 누구냐? 바로 요괴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죽이고 싶지만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군인으로서 전사로서 거듭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요마들은 미워할 수 있는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행, 조교, 교관들. 근데 조교들과 교관들 중에 보면 진짜 악랄하다 싶기도 하고 막 심하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기서 견뎌내고 인내하면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괴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나의 수행과 성장을 돕는 조교이자 선생님들, 훈련, 교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거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삿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생겨난 것. 그래서 뭐냐면 내가 외적으로 내가 여의봉을 들고 쇠스랑을 들고 요괴를 때려잡지만 알고 보면 내 마음 안에
삿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의 요괴들을 인간 욕망의 형상화, 인간의 욕심들, 본능적인 욕망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드러나 있다. 근데 그것들을 내가 때려잡는다. 그럼 뭐겠습니까? 단순히 외부의 적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토와 유지. 야, 서유기를 보면 그 요괴들이 단순히 이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 동네에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뭐겠습니까? 네. 얘들을 때려 눕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이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토들과 유지들, 토착, 그 사람들을 네, 때려 눕히는 그걸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삼장법사가 당나라 장안성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음보살님이 등장해서 뭐라고 극딜을 합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승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입니다. 네가 아는 것은 소승불교, 어디까지나 귀족들 개인의 해탈에 중심을 둔 것인데 안 된다. 진정한 뭐냐면 불자라면 진정으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네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지옥이 빌기 전까지는 나는 뭐냐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소승불교입니다. 개인의 구원에만 천착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승 경전이 있고 여러 명의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승의 진리가 담긴 경전들이 인도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당신 서역 천축구까지 가서 구해와야 한다. 이렇게 미션을 부여를 하지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소승에서 대승, 커다란 수를 가지고서 여러 명의 구원을 그래서 목적으로 합니다. 뭐겠습니까? 자, 내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서역으로 가는 것인데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만한 요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지요. 자, 이래요. 학문을 대중화하겠다. 진리를 대중화하겠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할 것이고 네, 못 배운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게 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하고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어 놓는다. 참 좋은 것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글을 알아야 한다. 자, 한글도 어떻습니까? 창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진통이 심했고 또 한글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보급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질 않았지요. 무백성들이 글을 하게 되고 쟤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쟤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언어를 가지게 되고 쟤들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고분고분해지지가 않고 통치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대중화, 진리의 대중화, 교육의 보편화는 늘 그것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마련인데 여기에 나온 요마 요괴들은 단순히 못 듣는 무리가 아니라 네 학문과 진리의 대중화, 보편화를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도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역에 등장 요괴들을 단순히 요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얘들이 개성이 강하고 인간미도 있어 보이고 각자가 뭐가 있다. 캐릭터가 또렷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제2, 제3의 어떤 창작물로서 리메이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주는 사람들이다. 주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괴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 욕망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식욕, 처먹으려고 합니다. 성욕. 네. 성욕도, 성욕, 별짓, 그런 짓, 막 그 성욕을 추구하는 요괴들이 많이 보이는데, 명예욕, 명예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수욕, 삼장법사에 고기 한 점만 치해 먹으면 불장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식욕, 성욕, 명예욕, 그리고 장수욕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더해두면 뭐가 있을까요? 야, 식욕, 성욕, 명예욕, 장수욕. 여기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더해두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남녀가 상당히 차이가 드는 부분입니다. 네? 부에 대한 아니요. 부에 대한 것 말고. 네. 네? 예뻐지는 거, 미를 추구하는 거. 뭐 그것도 있지만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때 점집에서 잠깐 기동량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여대 근처에 뭐가 있어요? 여대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옷가게? 옷가게 많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숙명여대가도 있고, 이화여대가도 있고, 성신여대 근처에 점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지요? 자, 근데 남학생들은 자, 복채 5만 원이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술이나 한잔 사먹자 합니다만, 여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대생 때부터 점집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 무당집, 만신집, 역술인대 집은 주 고객이 누굽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욕구가 강한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본능적인 욕구는 남자와 여자에서 여자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근데 점집은 확실히 여자들이 목에 살리는 집입니다. 그리고 네, 명예욕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네, 선거 기간이지요. 근데 선거 기간인데 한번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절대 못 끝나고 하기도 하고, 내가 저 같은 지방 촌놈인데 지방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돈 벌면 100% 거기로 달려갑니다. 지방 선거 때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구청장, 아니면 군수, 시장 이런 거 하려고 난리인데,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 혹시 지방 출신 분들 많이 계세요? 거기서 많이 보였죠? 지방에 돈 벌면 뭐 합니까? 100%. 네, 지방에 선거 나오고 거기 또 구청장이 되었고 시장이 되면 다음에 또 뭐가 되려고 합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또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명예용어 더 좀 살짝 바꿔보면 그런 욕이라고 볼 수 있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명예욕, 권력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 아닌가. 근데 일단 부를 좀 갖춰놓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를 갖춰놓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권력, 명예, 감투 그런 데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의하십니까? 식욕, 성욕, 명예욕, 장수욕, 인간의 그런 언적인 본능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런 것이죠. 요마 요괴들이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들이 드러난 케이스들인데, 뭐냐? 식욕, 성욕, 명예욕, 장수욕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을 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고 지나치게 추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까지 파멸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요마 요괴들을 보면서 인간 욕망과 인간 마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식욕의 상징, 식욕이 강한 캐릭터, 성욕이 강한 캐릭터, 네, 명예욕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캐릭터, 그런 요마 요괴들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형상하다, 인간의 욕망, 본능적인 욕심들이 드러난 케이스인데, 너 안에 있는 이런 욕망들 한번 들여다보고 지나치게 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경종을 한번 울려봐라, 이런 뜻도 있는 것이지요. 이 요마들이 취경 집단들을 괴롭히는데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 안의 욕망이 아니라 취경 집단, 손오공은 뭐가 강합니까? 명예욕이 강합니다. 또 누구야? 또 누구죠? 그 저팔계는 뭐가 강합니까? 식욕, 성욕이 강하지요. 요마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취경 집단 그 구성원들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비겁함, 찌질함,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괴롭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커다란 외부의 시련, 어떤 커다란 나한테 외부 적들이 알고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역시나 뭐가 문제였던 것이다. 내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검사들이라든가 경찰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누구한테 커다랗게 내가 뭔가를 속아서 했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부터가 대부분 보면 이렇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사기 안 당했으면 어디 가서 사기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나한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못 살게 굴거나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그 사람들이 나쁜 그것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뭔가 삐뚤어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하고 뺏기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죠. 요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나쁘다. 죽일 놈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다? 나를 괴롭히는 외부의 것들은 내 마음 안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내 인간의 화라는 것은 잘못된 시련, 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재수가 나빠서 아니면 정말 나쁜 놈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릇된 욕망과 내 안에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네? 둘 다 아니면 두 번째요? 저는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을 넘어서까지 뭔가를 추구하려는 것 때문에 나쁜 놈들을 만나게 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엮이게 되어서 패가망신, 탕진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꼭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애지간한 문제들은 남 탓하기 전에 내 탓,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삿된 것들이 있나 없나 그런 반성, 그렇게 해야만 다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런 욕망은 네.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네. 식욕성이 네. 장수 비슷한 거. 네네. 식욕이 있어야 네. 네. 네, 식욕 있어야 살고 네. 있어야지. 또 자손도 번식하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네, 절제죠. 없앨 수는 없죠. 네. 위험성이라는 걸 절제를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고 남을 해쳐서까지 이루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네. 중용이네. 중간. 중용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적절한. 네. 이런 것들을 서역에서 못하면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허무하다. 이런 욕망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뭔가 추구를 합니다. 목마릅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럼 더 빠개칩니다. 욕망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그런 끊임없이 그런 수레바퀴 내가 그 쳇바퀴 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만이 불교에서 말하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해탈이 이루어지고 윤회의 고통 하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일단 근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보면서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이런 찌꺼기 있구나. 그것들 봐야 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요. 관이라고 하지요. 관을 통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 불교 신자 계십니까? 불교 신자 계세요? 안 계세요? 불교 신자 계시면 더 이해가 편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사기꾼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사기꾼이 일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유기에는 그런 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상품을 당한다든지 그 공기관에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서유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두 개 욕심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입장도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네요. 꼭 욕심장애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이 당한다. 서유기에서 말하던 것들은 그런 것들 다 선량한 사람이 당한다 이것보다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요괴들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량한데 아무런 욕심이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요괴를 만난다 이런 설정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설교에서 봤을 때는요. 뭔가 지은재가 있었기 때문에 업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업과 인연이 불러들인 것이다. 너의 욕심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괴의 종류, 동물 요괴가 있고 식물 요괴가 있고 기타 요괴가 있는데 요괴의 종류 천상형이 있고 지상형이 있어요. 천상형 요괴는 또 불교 세계에 거기에 뿌리든 사람이 그 요괴가 있고 도교 세계에 뿌리든 요괴가 있는데 가령 금붕어 요괴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그 보탐에 남해 자중님 그 보탐에 관세음보살님이 거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금붕어가 맨날 머리 빼꼼히 내놓고 불경의 그 소리 듣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법률을 얻었다. 뭐 청모사자, 뭐 문수부사에 타고 다니는 사자 있는데 얘는 올라가 도망가서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을 지금 요마가 되었다. 그리고 최상노군이 화로가 2개 있었는데 그 화로를 지키는 동자놈들이 갑자기 도망가서 뭐 요괴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천상형은 이런 겁니다. 천상세계에 있다가 지상세계로 내려가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상형은 말고 뭐냐면 한 번도 천상세계에 접속은 안 했고 그냥 지상세계에서 지들이 스스로 수련을 통해서 강해진 놈들이 있는데 앞서 말한 홍해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은 지상형 요괴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천개 탈천 요괴들 제가 하나 정리해봤어요. 황포노계 28소의 뭐 규성이었다. 금각대왕, 은각대왕, 태상노군의 화로를 지키는 뭐 동자들이었다. 뭐 그리고 뭐 독각시대왕, 뭐 태상노군의 푸른 소, 뭐 청모사자, 문수보살 뭐 사자, 영감대왕은 뭐 관음보살 그 연못에 있던 금붕어 이렇게 되는데 좀 정리 좀 해봤고요. 뭐 지상형 요괴도 특히 동물의 그 정령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인장군은 호랑이다, 웅상군은 뭐 흑곰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선홍에 쭉 패가지고 딱 죽어버리면 인간의 모습에서 뭘로 같이 변해버려요? 시체를 냈을 때는 동물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데 죽었을 때만 동물의 모습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싸우다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요. 우만 같은 경우는 뭡니까? 흰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동물의 모습, 동물의 이거 한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더욱더 형상화, 이미지화 시키기가 좋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요괴들 같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물성입니다. 짐승입니다. 하지만 뭐 또냐면 인간으로서 모습도 좀 보여줍니다. 우망이 뭡니까? 소지요? 하지만 그 조광지처 나찰류를 버리고 어떤 새살림을 차려가지고 어떤 여자랑 어린 여자랑 같이 사는데 어린 여자가 가끔 땡깡을 부리고 심술을 부리면 버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야, 왜 그러냐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달래고 어쩌고 하는데 전형적인 뭐냐면 뭐 그런 모습 뭐랄까요 그 나이 차 많이 나는 커플들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요괴들을 보면 굉장히 또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고 동물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신성으로 열린 존재이기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손오공이 싸움이 끝나서 때려 눕히려고 하는데 그만 멈추시오. 얘는 내가 데리고 있던 누구였는데 그만 데려가야겠소. 해서 데려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도로 천상세계로 데려가기도 하는데 어떤 신성으로서 열린 존재 얘들이 요마지만 천상세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신성이 되기도 합니다. 홍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관세음보살님이 거두어 주셔가지고 데려가서 선제 동자로 만드시는데 요마였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회심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선으로 되기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누구를 잡으러 가는데 요괴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가니까 손오공이 아이 보살님 방금까지는 그 보살님이었다가 갑자기 요괴로 변신하시니까 딱 지금은 딱 요괴 같아요. 이러니까 그 관세음보살님 이런 말을 합니다. 보살과 요괴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일념에 달려있을 뿐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신선이 요괴가 신선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신선이 마음을 삐뚤어지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요괴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요괴성과 신성성, 요괴와 신성은 뭐냐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마음에 삿대는 것이 없게 하면 네, 요마가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선이지만 마음을 삐뚤어지게 먹으면 요마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서유의 이름을 나갔습니다. 보살 요정은 총 신형. 보살이냐, 요마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늘 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요마 따로 있고 신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요괴가 신선된다. 신선이 요괴된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이런 말을 있지요. 고개를 돌리면 바로 무엇이다? 회두시 피. 고개를 돌리면 바로 무엇이냐? 피안이라고 합니다. 피안이 뭔 말이에요? 차 안에서 피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 안, 바로 여기에서 피안 얻으려 간다. 고통의 언덕에서 고통이 없는 언덕으로 간다. 이걸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목표고 수행의 목적이지요. 고통의 언덕에서 고통이 없는 저쪽에 다른 언덕으로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고개를 돌리면 된답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마음만 바꿔 먹으면 고쳐 먹으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바로 뭐냐? 낑낑대고 개고생을 해서 저쪽에 언덕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고쳐 먹으면 고통의 언덕에서 고통이 없는 언덕으로 바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인데 요괴하고 신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괴들을 잡을 때 요괴들과 갈등할 때 보여줍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요괴, 신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먹게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 고통을 벗어나고 싶고 다른 존재가 되고 싶으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꿔야 한다. 너를 안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결론은 뭐다? 남 탓, 핑계 댈 거 없고 결론은 너 자신이고 네 마음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유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것이 있어요. 천상형 요괴가 있고 지상형 요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상형 요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천상세계에 살다가 내려온 요괴들인데 재밌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천상에 내려와서 신선으로 살다가 요괴가 된 거예요. 그때 애들이 천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천상세계에 있던 시절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고 네, 지금 여기에서 누구 패서 아니면 누구랑 사랑하고 누구랑 애 낳고 살고 이런 생활을 굉장히 긍정하고 너무 좋아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혼성과 완전성, 무념과 무욕의 세계에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욕망의 분출, 발산하는 지금이 좋다.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없었던 희노애락이 모두 없었던 천상세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운에 화도 나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의 모습이 좋다?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천상세계에 살던 시절에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무념무상이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냐면 기쁨과 슬픔이 서로 바꿔가면서 난 찾아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냐? 내가 욕망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발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화난 일이 생깁니다. 또 근데 욕망을 내가 추구해서 얻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지금 이렇게 희노애락에 젖어 사는 지금이 무념무욕한 천상세계에 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요마들이 얘기를 하고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념무상, 무욕, 영혼성과 완전성을 보장받는 이런 세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슬프기도 하고 불운에 빡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지금 이 세계가 좋습니까? 어느 세계가 좋은 것 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고 빡치고 화나는 일이 많아도 지금 이 모습이 좋을 수 있다. 이런 현실주의, 현세주의, 현세에 대한 낙관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사실 그래요.
서양의 세계하고 동양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서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이야기하고 특히 뭐가 있습니까? 이데아를 이야기를 하지요. 이데아가 뭡니까? 사물의 본질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 드러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이것이 진짜다, 지금이 최고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세계에 가야 한다. 영혼이 구원받는 세계로 가야 한다. 이데알의 세계를 내가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은 어떻습니까? 걔들은 서양 같은 경우는 대어, 레이더 이런 경우가 강하다면 동양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더러운 꼴 보고 개똥밭에 굴러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지금 네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지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네 낙관해서 따로 구원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뭐냐면 네 좋은 것이고 성과 속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속의 세계에서 성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 속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자. 새끼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아이고 기쁘다. 이런 소박한 낙관주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마들의 모습에서 천상세계 미련이 하나도 없는 요마들의 요괴들의 모습에서 동양, 서양과 비교 대조되는 동양인들의 세계관, 현실주의, 낙관주의가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